김찬식, 중국 단동에 위치한 오룡배 소학교에서 학업도 운동도 교우관계도 제일이었던 학생. 하지만 그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다. 바로 그의 진짜 이름 장충식. 아버지 범정이 만주와 조선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였기 때문에 소년 장충식 역시 가명을 써야 하는 운명을 안고 태어났다. 아버님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결국은 내가 한국도 못 가게 되고 그래서 내 고종 사촌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오룡배 소학교를 거기 다녔어요. 김찬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한국서는 장충식이가 되고 중국에 들어가서는 김찬식이가 돼버리고 그랬어요. 네. 독립운동 중 잠시 아들을 만날 때도 범정 선생은 소년 장충식에게 잔정을 보일 수 없었다. 기약 없는 재회, 어쩌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숙명의 삶을 사는 독립운동가 아버지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린 소년이 왜 아버지를 그리워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중재 선생 역시 아버지 못지않은 포부와 꿈을 가지고 있었다. 30세의 젊은 나이에 단국대 학생과장으로 부임했고 밀려오는 대학의 위기를 이겨내려 부단히 개혁에 힘썼다. 하지만 대학보다 개인의 안위를 걱정하는 학교법인 이사진들의 벽에 부딪혔고 청년 장충식은 그렇게 미국 유학길에 떠났다. 다시는 한국에, 아니 단국대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채 전부 친일파들이에요. 이분들 하고서 학교를 하면은 학교에 미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나와 더불어 뜻을 갖지 않은 서울대학이나 고려대학교 출신 소장 교수들은 뭐냐면 그 보직을 안 주고 차별을 당하는 뭐냐면 그런 입장에 있었다고요. 하지만 아버지의 임종 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유학길에 오른 지 1년 만에 범정 선생이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유언. 아들아, 무슨 일이 있어도 학교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 민족 정신을 가르치고 단국대의 미래를 역설하시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모진 세월에 퇴락하면서도 끝까지 지켜내려 한 단국대는 이제 청년 장충식의 운명이 되었다. (1966년) 35세 나이로 학장에 취임한 그는 최연소 학장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패기로 무장한 대학 경영을 시작했다. 나는 학장으로 지명을 하니까 그 이사들이 다 반대했어요. 네. 근데 동창회에서 들고 일어났어요. 당신들 늙은 사람들이 뭐 한 게 있느냐. 장충식이한테 학교에 이걸 맡겨야 되지 않겠냐. 종합대학을 하는 일에 뭐냐면 내가 학장으로서 나서가지고 바로 70일 만에 박 대통령을 내가 독대해서 5.16 혁명 나가지고 단국대학교가 폐교됐던 그 억울함이라든가 또 내가 붙잡혀가서 고문당한 일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해서 그 박 대통령이 그걸 듣고서 뭐냐면은 단국대학 종합대학을 그때 해주셨죠. 서울 캠퍼스의 교세가 확장되고 단국대의 위상이 올라갈수록 중재 선생의 근심은 깊어만 갔다. 대한민국의 훌륭한 청년은 서울에만 있는 것이 아닌데 거리가 멀고 학비가 부족해 공부를 하지 못하는 지역의 젊은이들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마음먹었다. 그 즉시 일면식도 없던 조대희 천안시장을 찾아가 이곳을 교육도시로 키우자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거기 이제 개관 사업을 제가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건 교수의 지혜와 학생들에 의해서 도시인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이 오지를 개관하는 경험을 가져보자고 한 데서 지방 중소도시에 대학이 없어가지고서는 도저히 문화적인 면에서 발전할 수 없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여기 들어오지 않았었을 때 이 천안을 중심으로 한 이 지방도시라고 하는 것이 발전할 수 없고 문화적인 이러한 자극을 못 받게 됐을 때 경제적인 발전도 어렵지 않겠느냐.
1987년 중재 선생은 또 한 번 도전의 기로에 서게 된다. 바로 모든 당국인의 염원이었던 의과대학과 병원 설립이었다. 당시 대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부의 굵직한 스포츠 행사 개최에 기여한 중재 선생은 서울올림픽 스포츠 과학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만난 의학계 인사들과 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특유의 패기 있는 설득력을 과시해 1987년 10월 의대 신선 허가를 받았다. 종합대학 승격 이후 중재 선생이 가장 기뻐한 순간이었다. 중재 선생에게도 새로운 시련이 찾아왔다. 영동 캠퍼스를 건설하기 위해 매입했던 내곡동 부지를 담보로 의대와 병원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해결하려 했지만 안기부의 압력에 헐값으로 팔아야만 했다. 대학 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당시 김영삼 대통령 후보의 일방적인 만남 통보를 거절했고 결국 대학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거기에 IMF 체제로 인해 자금 시장이 경색되면서 당시 추진 중이던 사업은 모두 멈췄고 이자 부담이 크게 증가한 학교법인은 결국 부도를 맞게 된다. 단국대학이 국내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부도를 냈습니다. 대학교 중에서는 처음으로 단국대학교가 종합대학으로는 처음으로 학교법인 단국대학교가 부도를 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부도 사태를 맞은 다음 날부터 국유운동이 벌어진 것이다. 총학생회 간부들의 장학금 반납, 교직원들의 상여금 기부 등 단국인이 하나로 뭉친 덕분에 학교법인의 부도는 학사 운영에 어떠한 악영향도 미치지 않고 수습되어 갔다. (90년대) 중반에도 단국대를 향한 보이지 않는 압력은 계속됐고 결국 서울 캠퍼스를 매각하고 천안 캠퍼스로 내려가라는 압력을 받았다. 중재 선생은 차선책을 제안했다. 개발 제안으로 연구교육 인프라를 확장할 수 없었던 한남동 대신 넓고 쾌적한 새로운 캠퍼스에서 연구와 학업으로 불이 꺼지지 않는 대학을 만들고자 하였다. 물론 반발을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서울에 있던 대학을 용인시로 옮긴다고 하니 학생들의 반대는 당연한 것이었다. 행정사무실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하고 한남대교를 가로막았다. 대학의 일부 관계자는 과격행동을 삼는 학생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했지만 중재 선생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우리 학생들이 나에게 화형식을 하고 저를 사기꾼으로 몰고 이렇게 성토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학생들의 자기들이 입학했던 그 정든 땅을 버리고 싶지 않은 그것을 저는 사랑으로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2007년 단국대학교는 죽전 캠퍼스 시대를 맞았다. 인서울의 기득권 대신 미래지향적 변혁에 대비할 새로운 기반을 만들었고 지금은 산학협력, 소프트웨어, 창업 분야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진기지로 거듭났다. 중재 선생은 대학 경영이라는 바쁜 여정에도 학교 밖으로 인간애를 전하고 봉사의 꽃을 피우는데 소홀하지 않았다. 1980년대 들어 스포츠 외교를 중시한 정부는 축구부, 조정부, 빙상부 등을 창설해 체육교육의 중추를 담당한 단국대에 도움을 요청했다. 남북한이 단일팀 나가야 되면 국기를 뭐로 해야 되냐. 태극기 갈 수 없잖아요. 인민공화국 기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반도 길을 만들었어요. 그 한반도 길을 만들 때 색깔 가지고 싸웠어요. 북한에서는 무슨 이런 색깔 한다면 남한에서 있잖아 하는데 맨 마지막에 북한에서 내는 것이 그 파란 색깔이에요. 하늘색. 그때 내가 오케이 했어요. 결국 중재 선생은 1991년 탁구, 청소년 축구에서 사상 최초 남북 단일팀 구성을 성사시켰고 한반도기를 통해 전 세계에 남북 한민족의 동질성과 정체성을 확인시켜줬다. 그가 단국인으로 헌신과 사랑으로 60년 동안 걸어온 길은 대한민국 고등교육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고 수많은 최초와 최고의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하지만 중재 선생은 말한다. 내가 가장 중요시한 것은 바로 최선이었다고. 무엇보다 학생들을 지원하고 나라의 버팀목으로 키우는 데에 모든 것을 바쳤다고. 내가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다가 유언하신 게 있어요. 학생 중에는 공부하는 학생하고 이념 사상에 있는 학생이 있다. 근데 이념 사상에 있는 학생들은 학교가 보호해야 된다. 단국대학교 학생들이 데모하고 잡혀가서 감옥에 가서 나왔으면은 다 복조를 시켰는데 정부의 보호부에 끝난 이상 애들은 사회에 나가서 뭐냐면은 공부해가지고서 직업을 가져서 생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그걸 끝까지 했는데 어떻게 된 이유인지 다른 학교를 못 견딜 정도인데 나는 그래도 견딜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100% 다 졸업을 사시켰다고 말씀해요. 예.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ning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제가 그 교원이 되기에 앞서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젊은 시절을 가졌는데 교원이 된 다음에 그래도 내가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좀 했구나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학생을 사랑하는 척하는 이 생활의 습관이 반복되면은 자연적으로 사랑하게 돼요. 제가 학생들한테 많은 봉변 당했죠.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결혼하고 자식들 낳고 온 다음에 저한테 큰절하고 선생님 뜻을 이제 알겠습니다.